나는 명품 시계? 그거 잘 모르겠더라.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후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애플워치 차고 다닐래 루이비통 차고 다닐래 하면 난 루이비통.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엄청 비싼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에르메스보다 훨씬 더 비싼 스마트워치, 오늘은 루이비통의 땅브로 호라이즌 라이터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스마트워치를 샀냐? 저는 애플워치 에르메스도 아직까지 약간은 손 떨려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께서 저한테 언박싱을 해달라고 전달만 해주시고 가셨어요. 루이비통의 스마트워치. 루이비통에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에 1세대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당시 한국 가격으로 약 260만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뭐 명품 시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뭐 그나마 아는 건 롤렉스, 루이비통의 명품 시계가 땅브로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 제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땅브로 호라이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버전의 스마트워치 버전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죠. 생각해보면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마트워치나 뭐 이어폰을 만든 데가 루이비통이 거의 대표적이지 않나? 그 루이팟이라는 것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그나마 루이비통이 테크의 진심인 듯해요. 아무튼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나마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고, 테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명품 스마트워치는 어떠한 느낌인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장갑을 끼긴 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명품을 뜯는 거니까. 루이비통 하면 자꾸 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아무튼 뒤쪽에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제가 박스를 받았을 때 처음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보통 전자기기들은 제조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거든요. 얘는 뭐 시계 박스는 이태리, 차징 크레들은 차이나, 뭐 루마니아, 차이나, 프랑스, 베트남, 인도, 저 이렇게 제조국 많이 들어있는 거 처음 봐요. 그리고 뭐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이런 명품 브랜드, 심지어 조금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도 메이드 포 아이폰 인증을 거의 받지는 않는데 얘는 메이드 포 아이폰에 대한 인증도 받았습니다. 뭐 가격이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인증 정도는 받아줘야지. 풀어볼게요. 마치 명품 매장에 온 것처럼. 명품은 향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박스. 마치 뭐랄까, 요즘 전자기기들은 사실 박스 안에서 냄새가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종이, 뭔가 나무 냄새가 박스 안에서 좀 고여있는 듯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마치 이거 그거 같은데? 삼성에서 특별한 뭐 스타워즈 에디션, 톰 브라운 에디션 그러한 것을 뜯었을 때의 뭔가 느낌이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 보자면 요거, 이게 뭘까?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댑터도 각 국가에 맞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한국 거를 써야 되니까 이 퀄리티도 괜찮네. 이런 게 디테일인가? 박스 안에 이제 빠지지 말라고 여기 안에 고정된 홀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파워 어댑터. 이건 애플 거 같은데 조금 찌그러져 있죠? 에이, 루이비통도 뭐 애플만큼 이제 꼼꼼하진 않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단단하다. 와, 이건 내가 뜯어본 전자기기 비닐 중에서 엄청 강한데? 이건 진짜 죄송하지만 그냥 막 뜯어야겠어요. 루이비통. 충전 2개 할 수 있도록 넣어줬는데, 와트 수가 위쪽에 있는 포트가 최대 45W까지 충전 가능하고 밑에 있는 게 최대 18W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2개를 동시에 물리면 최대 45W까지만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돼지코는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라갈륨 충전기인가? 의외로 충전기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 뭔데? 이거 뭔 주머니에 들어있어? 이거 뭐야? 초콜릿도 아니고 뭐야 이게? 무선 충전기. 여기는 빤빤하게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LV 마크가 있고, 뒤쪽에도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무늬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C타입으로 연결하는 거죠. 충전 케이블 C2C로 들어있고, 생각보다 C2C 케이블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LV라는 마크도 그냥 프린팅한 것 같은 느낌. 요거 2개 주네. 얘는 아마 이렇게 여기 살짝 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케이블을 놓고 여기
충전기 꽂고 요렇게 보관해서 쓰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딱 요렇게잖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보관해서 뭐 들고 다녀라 라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루이비통 보면 왼쪽 갈색은 약간 나이가 있는 듯해 보이고 검정색이 이제 루이비통의 젊은 느낌을 주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이제 명알못에 대한 느낌. 그리고 요 밑에도 뭐 있는데? 와, 설마 설명서야? 되게 두꺼운데? 와, 여러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서가 되게 크구나. 이런 거 안 보는 게 국룰이지. 그리고 마지막 뭐 땅호른가 뭐 땅부른가 그 시계. 품질 보증서도 들어있는데? 요거는 보증서 같은데 제가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아, 보증서가 아니라 안경 닦기 청 같은 것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루이비통 스마트워치가 들어있는 함입니다. 요것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오, 짠,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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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아, 처음 열었을 때는 그냥 그렇네. 처음에 샀을 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안에 이제 고정시켜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명품 감성인가? 오, 이게 루이비통의 시계. 와, 이 곳곳에 다 지금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네. 아, 아니다. 보호 필름 케이스가 있는데요. 봐요. 지금 여기 살짝 들으면 이렇게 벗기면 반짝반짝한 시계가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스마트워치는 색상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은 429만원, 블랙이나 브라운 코팅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51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 비하면 많으면 1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죠. 밴드는 따로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감히 이제 풀어보자면 루이비통 가오링 스타 밤하늘의 폴. 요 시계도 와 미쳤네. 시계줄이 53만원? 53만원이면 애플워치가 한 값인데. 블랙밴드, 와 이거는 내가 딱 좋아하는 조합일 수밖에 없다. 오, 가죽 냄새. 진짜 가죽이라는 이제 마크도 있고 메이드 인 프랑스. 얘네들도 진짜 테크에 대해서 조금 진심인 게 뭐냐면 요 밴드 체결하는 것도 일반 워치에 밴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스마트 워치처럼 요걸 잡아당겨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죠. 가장 먼저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던 루이비통의 스마트워치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43mm로만 출시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본체 케이스의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위쪽 유리가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워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흠집에 강하다고 소문난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면에는 센서가 있는 부분은 세라믹 재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 야, 모노그램이 빛을 안 받았을 때는 잘 보이진 않는데 빛을 받으면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 와, 이러한 디테일도 좋고. 루이비통 스마트워치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에 비해 이렇게 적힌 뭐 인증 문구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를 보면 이렇게, 요즘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는 이렇게 둘러가면서 정보를 적는 것에 비해 루이비통은 이러한 디자인은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버튼은 오른쪽에 갤럭시 워치처럼 2개, 그리고 용도를 돌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 여기 위아래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앞서 말했다시피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 버튼이 있고 얘를 당겨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끼워 넣는 방식. 이거는 되게 간편한데요. 오히려 갤럭시 워치 쪽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밴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가면서 루이비통 고유 무늬가 박혀져 있고 이것도 총 24개의 LED가 박혀있기 때문에 알림이 오면 굉장히 멋있게 이게 켜진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무늬가 박혀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되게 재미있던 점이 있어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루이비통의 무늬가 박혀 있는 듯한데 또 상단에서 보면 이 무늬가 완전 정면처럼은 아니지만 꽤 잘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는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평평하게, 그리고 끝쪽으로 가면서 살짝 곡률이 있는 것에 비해 얘네들은 이 곡률이 옆에 사이드까지 유리가 덮여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치의 디자인은 애플워치와 비교하자면 결이 다른 느낌이고 그나마 좀 비슷한 거라면 이제 갤럭시 워치랑 비슷하긴 한데 멋있기는 얘가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꽤 상당해요.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요.
일단 연결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LV 커넥트라는데요. 오, 뭔데? 시스템 색상이라고 그라데이션 색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 약간 조금 화려한 거 해보자. 이니셜, 당신의 이니셜. 근데 이거 제 워치가 아니라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니셜 그냥 LV로 하자. 내게 아니라고 지금 조금 그런. 세컨드 시간대. 얘네는 시계를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네. 그럼 워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디스플레이는 1.2인치 AM OLED가 탑재되었습니다. 조명이 옆에서 많은데도 이제 워치이기 때문에 꽤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워치 페이스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근데 꽤 생각보다 부드럽다. 이거는 디지털 워치 같고, 이거는 별로. 이것도 별로. 이것도 별로. 내 취향에 맞는 거는 그나마 이러한 워치 페이스가 그나마 루이비통의 느낌을 내주는 듯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AOD도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가죽 한번 차보겠습니다. 나 약간 좀 명품인 같나? 오, AOD도 되는데 아까와 같은 AOD처럼 나오진 않고 그냥 약한 AOD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한번 둘러보자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웨어 41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8GB, 메모리는 1GB, 호환 자체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 기능으로는 걸음걸이수, 심박수, 날씨, 일정 이런 거는 기존 이제 스마트워치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의 시계는 독특한 모드가 있습니다. 마이 트래블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다른 것보다 메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제 여행에 대한 것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뭐 항공편이라든지 열차, 호텔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뭔가 등록을 시켜보고 싶어도 갖고 있는 게 없네. 그리고 시티 가이드는 뭐 이런 걸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여행을 갔을 나라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이 도시에서 하기 좋은 관광지를 이제 보여주기는 한데, 사실 이게 스마트워치로 보기에 뭔가 좀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무튼 이러한 마이 트래블 모드의 경우 과거 여행용 트렁크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루이비통의 브랜드 전통을 이러한 여행 기능에 녹여 담아낸 것 같더라고요. 이 헤리티지를 중요시 여긴다랄까. 근데 요즘 어차피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 스마트폰에서 모두 뭐 구글맵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부닥다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모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조금 자랑을 위한 워치이다 보니까 이게 데모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책에 들어가면 데모가 있는데 그렇게 실행시키면 매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드. 뭐 데모 모드는 좀 멋있긴 하다. 아무튼 제가 요것을 조금 사용해보고 사용기로 올리고 싶기는 하지만 워치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가 사용을 해보고 올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언박싱 정도 그리고 간단한 기능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둘러본 소감은 스마트워치 완전 테크 쪽 시각에서 이것을 보니까 솔직히 기능이 막 엄청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디자인이 뭔가 명품을 떠올리듯이 24개의 LED가 알림처럼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확실히 이러한 이제 루이비통 스마트워치는 누가 보더라도 명품, 보이는 데 집중한 그러한 스마트워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화려한 멋을 이제 자랑한 것도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가격 생각하면 이 정도면 기능이 훨씬 뛰어난 애플워치가 더 낫지 않나? 그냥 테크충 입장에서의 생각. 근데 루이비통은 가방 하나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씩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스마트워치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명품의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애초에 좀 웃기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것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걸 만든다면 만약에 진짜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된다면 제가 어떻게 뭐 컨텐츠 비용을 태워서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비싼 제품이 있다면 부자 구독자분들께서 빌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기는 진짜 멋있다. 이거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미쳤는데. 물론 스마트워치보다 이제 기능은 조금 못하긴 하지만 이 뭔가 이 루이비통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차고 다니면 다 쳐다보겠다. 전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만.